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진 대표 법도사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볼 거는 어떤 것이냐면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를 잘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과 잘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신뢰관계가 맺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더욱더 그렇고 민사사건은 그렇고요. 어떻든 법적인 이슈나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활발하게 소통해서 당사자와 똑같은 수준의 그 사실관계 내지는 법적 이슈를 알게 하는 것이 서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대화를 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진실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겠죠? 맞습니다. 예.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그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까지도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변호사님이 의뢰인이 된다면 변호사님은 승률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겠어요? 저는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률이 좋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승률이 똑같은 수준이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제 억울한 점을 소통하고 그걸 밝혀줄 수 있는, 저를 대신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이 뭐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재판하는 법원이든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승률은 무조건적이진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변호사님은 그러면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이신가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검사 출신이어가지고 어떨 때 보면은 왜 변호인이 열심히 변론을 하셔야 되지 왜 검사처럼 자신을 추궁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어차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저에게 정확하게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바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일을 하실 때는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이 무서워하는 변호사이신 건가요? 이제는 3년 정도 되니까 소위 말하는 물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게 진짜 팩트냐 아니냐 이거는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보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어려우기는 한데 형사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수사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 단계, 그다음 재판 단계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고발 등에서 수사의 착수에 의해 가지고 피의자나 아니면 고소인을 조사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 강제 수사를 해서 뭐 계좌 추적도 하고 그런 강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 조사를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 가기 전에 이제 재판 단계와 관련해서 벌금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을 해서 벌금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그 정식 재판 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내지는 금고형을 구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인정신문, 그 다음 피고인 증거조사, 그리고 피고인 신문 등으로 해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답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구속 수사랑 불구속 수사를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걸까요? 주거가 부정이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사정이 있는 거에 구속수사를 합니다. 근데 그 구속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검찰에서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신문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관련해서 법원에서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내지는 영장 실질 심사라는 제도를 의해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거나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러면 구속은 말 그대로 붙잡혀서 수사를 받는 거고 불구속은 이제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도 받고 기소를 당하고 법원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조차도 1심에서 6개월, 또 항소심에서 6개월 각각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 심사를 또 받을 수가 있고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보석 청구를 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엄중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구속이 되면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당한 사람만 알 수 있는데 구치소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당연히요.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불을 켜고 잡니다. 저희들은 불을 끄고 자는데 구치소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직업이 있는데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그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재판에서 구속된 사람에 한해서 막 불이익을 더 준다든지 이런 거는 따로 없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불가피하게 아주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거가 부정이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 구속 수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또 열심히 해주셔서 잘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승희 변호사였습니다.